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2008년 인근 당시의 시세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인근이 2만 전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 대략 바닥이 8,000원대 인근부터 10만 전자 인근까지 한 12배 정도 상승했죠. 경제 성장기 수혜를 전부 받은 거예요. 화폐 양보다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래프들을 상세하게 분석을 한 결과 삼성전자의 고점을 2020년도에 이 당시에 제가 삼성전자 4만 전자 인근일 때 목표가 9만 원대로 잡아드렸고요. 역사적인 기회라고 추천드렸죠. 그래서 9만 원대 인근까지 상승했고요. 21년도에는 제가 9만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21년도 초부터 대기업 우량주 전부 던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이제 지금껏 9만원대부터 8만원, 7만원, 6만원, 5만원대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일단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잘 보시면 9만원대 인근부터 하락한다고 여태까지 주장하고 있고요. 아직 제가 바라보는 바닥이 여전히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만원대 인근부터 하락한다고 말씀드렸고요. 4만전자, 3만전자, 2만전자 요 인근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짓는 업자들, 개인 사업자들이나 법인 사업자들이 몰락할 예정인데요. 새마을금고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큰손이에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자세히 아셔야 되는데 무직자, 직업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대출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 뭐 백수나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시는 여성분들, 나이 제한 상관없이 담보 물건만 있으면 대출이 나가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가장 큰 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전에 강남의 아파트가 예를 들어 이제 10억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10억짜리가 5억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전 가치로 대출을 해준 곳이란 말이죠. 한도도 높게.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막 95%, 100% 가까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부실 채권들, 그러니까 직장이 없는 사람들, 상가 건물을 샀는데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냈던 상가 주인들한테도 대출이 많이 나갔죠. 근데 그 상가가 공실이 됐어요. 일을 해서 건물 이자를 내야 되는데 직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단순하게 요 내용은 건물을 짓는 건설 부동산 업자를 기준으로 연체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 속도가 정말 빠르다. 2%대였는데 최근 들어서 올해 1월 말에는 9.23%까지 올라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뭐 경제가 좋아지겠다, 창업을 해야겠다, 부동산을 사야겠다, 주식을 지금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데요. 자, 모든 증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절대 안 좋아집니다. 그럴 일은 제가 자동차가 아니라 헬리콥터를 타고 출퇴근을 할 확률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고 건설업이 좋아지고 은행 상황이 좋아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연체율이 더 올라가서 경매 열풍이 분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보시면 집값이 내려가자마자 이제 타격을 받는 곳이 대부업 담보대출입니다. 그게 뭐냐? 원래 10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대출을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은행에서 한 6억 정도 받는단 말이죠.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추가 구입하려고 21년도에 추가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 대부 업체를 이용해서 국민은행한테 먼저 받았지만 대부 업체들한테 추가 대출을 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2억에서 3억 정도를 추가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나빠지면서 연체가 터지고 있는데 현재 연체율이 10%대로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계속 올라갈 줄만 알고
1차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2차적으로 대부업체에 추가 대출을 또 받았는데 부동산 10억짜리가 5억이 된 상황이니까 이 건물이 이제 경매로 넘어갈 물건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발생했냐?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분양권을 산다거나 특정 어디에 계약을 하면 오르기만 했으니까 무리해서 산 사람이 정말 많은데 그 물건들이 전부 경매에 나올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증거로 딱 나오고 있고요. 지금부터 딱 말씀드리지만 은행이 박살나고 경제가 박살나는 이유들은 정말 무수히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인이나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시면 송도에 있는 상가 건물 통째인데요. 500억 원을 쏟아부은 건물인데 현재 200억 원에 내놔도 안 팔립니다. 지금 이러한 건물들이 전국 각지에 쌓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은행권이 왜 붕괴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500억 원짜리 건물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가 300억 원을 쏟아붓습니다.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빌려준 돈보다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200억 원에도 안 팔리고 이게 이제 100억 원에 팔린다.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이 건물 한 채를 대출을 해줌으로써 200억 원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 집주인은요. 집주인한테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지만 집주인은 평생을 일해도 200억 원을 못 갚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집주인은 그냥 법원 가서 파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부채가 전부 사라집니다. 이 한 채에 200억 원을 결국에 책임지는 것은 은행권에서 전부 손실을 입는다. 은행 입장에서는 500억 원짜리니까 300억 원만 빌려주면 안전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매매된 금액이 100억이 되면 100채면 2조가 증발합니다. 100채면. 근데 그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건물이 정말 더 많고요. 앞으로 경매 과열 시즌이 오면 이 건물의 가치는 더 저렴해지고요. 실제로 미국이 전원주택 2층짜리 건물이 2008년도 당시에 1000만원, 500만원 인근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경매 물건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그냥 막 90%, 95%까지도 하락을 합니다. 이 건물은 벌써 마이너스 60%까지 하락했는데 안 산대잖아요. 150억 원이 돼도 안 팔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저렴한 물건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 각지에 메리트에 있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건물을 리스크를 안으면서 안 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한 50억 되면 생각 좀 해볼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이 막 80% 인근대까지 하락한다는 거죠. 제가 1년 전, 2년 전 때 상가 건물이 고점 대비, 시세 대비 80%에서 70% 인근대까지 하락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믿지 않으셨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제 얘기를 못 믿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9만원대부터 5만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아직도 제 얘기를 못 믿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행 시스템 안정되어 간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안전하기는 개뿔. 지금 파산하기 직전이에요.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무지막지하게 떨어져서 지금 미국의 달러가 종인 건지 돈인 건지 헷갈릴 지경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제 금리가 0%대부터 말씀드린 게 뭐예요? 금리는 5에서 7%까지 상승한다라고 말했지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라고 했죠. 자, 지금 금리가 벌써 4%대고요. 여기서 이제 미국이 해야 될 일은 금리를 10% 이상 올려야 될 이유가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시중은행 금리가 10% 전후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죠.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더라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자, 미국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폭락하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달러가 지금 원화 가치 대비해서 1,300원이더라 이런 건 보지 마시고요. 자, 미국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미국의 국채 가격이 폭락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지역을 철수라고 해보겠습니다. 철수. 철수가 잘 나간다고 하니까 철수한테 투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이 철수의 신용을 잃으면, 미국이 신용을 잃으면 이 철수한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달러를 구매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고요. 이 신용이 계속 하락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박살납니다. 미국 기업이 박살납니다. 이렇게 금융권부터 기업권까지 무너지고 나라가 빚이 정말 많은데 빚을 감당 못하는 무능력한 나라라는 게 입증이 되면 미국 국채를 사기는커녕 미국의 투자를 중단하는 국가들이 정말 많아질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미국 국채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 가격이 현재 1만원짜리가 특정 상황 때문에 달러를 많이 찍는 과정에서, 은행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채 가격이 만원짜리가 9,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11%를 더 주면 결국에 9,000원짜리 국채가 만원이 되지 않냐. 이자가 붙으니까. 이런 식으로 금리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0.25%부터 4% 인근 때까지 미국이 금리를 올린 이유가 미국의 화폐의 가치가 대폭락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 달러가 지금은 시세로 보면 1,300원에 지금 여러분들이 속고 계시는 건데,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쓰레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가격도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고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신용이 박살나고 미국 경제가 엉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면서 전 세계에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온라인 자금인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뭐 일본이나 아니면 뭐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원화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뭐 비트코인을 산다거나 일본의 주식을 산다거나 한국의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국채를 달러로 전환해서 이 달러로 뭘 산다? 금을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거짓말쟁이구나, 여태까지 내가 속았구나를 인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질 건데요. 미국의 국채 가격이 실질적으로 시세가 아니라, 표면적이 아니라 이 내부 사정으로 봤을 때 박살난다는 것을 인지하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금 시세가 역사적인 가격 인근대에 와 있습니다. 이 금 시세가 비싸다는 것은 반대로 말씀드리면 국채 가격이 박살나고 달러 가격이 박살난다는 얘기와도 같고요. 국채라는 게 뭐예요? 미국이 종이에다가 미국 국채 1만원권이라는 것을 찍으면 여러분들이 돈을 맡기는 거예요. 1년 뒤에 5%를 주고 1년 뒤에 10%의 이자를 주니까요. 그 이자를 보고 미국 국채를 잠깐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세계 상품권 같은 개념이에요. 신세계에서 돈이 필요하면 상품권을 찍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팔아먹죠. 미국이란 나라가 당장에 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틴다라고 했을 때는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문제, 내려도 문제예요. 금리를 내렸을 때는 금리를 덜 준다네? 그러면 나 이거 안 사. 달러 안 사. 이렇게 되고요. 금리를 내렸을 때는 투자 이탈이 발생되기 때문에 미국이 또 경제 위기가 오고요. 금리를 올렸을 때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금 은행권이나 기업들이, 국민들이 파산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금리를 안 올리게 되면 금리를 더 줘야 되는데 안 주네? 안 사.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결과적으로 시간적인 문제지 파산을 앞두고 있다. 현재는 미국이 파산한다는 관점으로 지켜보셔야 되고요. 지금 뭐 미국 증시가 좋네, 한국 증시가 좋네, 이 잠깐의 상황에 대해서 맞네 틀리네를 하셔봤자 소용이 없다. 사람들은 항상 순간적인 감정에 빠져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비공개 멤버십을 오픈했는데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미국 경제가 몰락할 때 돈 버는 종목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제 미국 경제가 몰락한다는 시점으로 몇 달간은 천천히 지켜봐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당장 내일 막 폭락하고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는 긴 시야하고 먼 시야로 바라보면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제가 이제 9만 전자에서 5만 전자까지 떨어지는 것을 예상 적중했잖아요. 이렇게 멀리 봐야지. 지금 사람들이 여기서 야 8만 원짜리가 9만 원까지 올랐네, 이걸 백날 맞춰서 뭐 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떨어지는데. 지금 사람들이 주로 보는 시야는 이거예요. 야 오늘 올랐는데 뭔 소리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시야는 야 8만원짜리가 뭐 8만 8천원까지 올랐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보는데, 결과적으로 이 주식이 8만원에서 이렇게 5만원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주식은 당장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년 뒤 2년 뒤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게 주식이에요. 당장을 맞추려고 하시는 행위 자체가 단타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단타가 참 즐겁죠. 근데 한 번, 두 번은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틀리다 보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쌓이고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투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것은, 여기서 올라가는 요만큼을 맞추신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런 방향을 맞춰서 돈을 버시는 방향으로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